이런 이해도가 확 높아져서 수업 중에 공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복습할 내용이 확 줄어들고 암기할 내용들이 확 줄어들겠죠. 극상위권은 이렇게 공부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성도 있는 공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치동 장원장입니다. 선행과 수능 잡는 최상위권 내신 공부법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 공부하고 누구는 전교 1등, 누구는 전교 2등.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교 1등, 그리고 전교 10등 이런 차이일 수도 있는데 자,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같은 시간 공부하고. 왜? 머리 아니면 또는 얘가 선행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런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차이를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드리도록 할게요. 공부의 복리 효과입니다. 자, 전교 1등이 된 친구, 이 친구는 선행을 덜 했어도 그리고 머리가 덜 좋아도 공부의 복리 효과를 알고 그걸 공부에 적용했기 때문에 1등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1등이 견고해지는 거죠. 자, 내신 공부로 선행과 수능을 동시에 잡는다. 요거는 내신 공부에 대한 완성도를 되게 높여서 심화 내공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선행 공부랑 수능 점수에까지 영향을 갖힐 수 있는 내공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평소에 내신 공부할 때 보면 어때요? 상위권 친구들은 적당히 해. 이 정도 해도 다 맞으니까 A 넘으니까 이런 태도로 이제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내신에서도 그 전교 1등을 따라잡기 되게 힘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교 1등의 공부의 복리 효과를 이용한 공부법에서는 내신을 공부하면서 이 친구는 내공이 계속 늡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더 많아지죠. 그럼 복리 효과가 뭐예요? 이자가 쌓이는데 그 쌓이는 이자를 기반으로 더 많은 이자가 쌓이는 거죠. 이런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효율성 쌓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크닉을 알아야 해요. 선행과 수능 모두 잡는 최상위권 내신 공부법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키포인트는 공부 순서입니다. 자, 공부 테크닉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선생님도 많이 알려줬지만 자, 내신 대비할 때 이 정교함을 만드는 건 공부 순서예요. 그걸 과목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리만 알려드리면 적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국어 영역 있죠? 문법. 자, 이번 내신 시험법, 이건 중고등학생 공통입니다. 내신 시험범위 안에 문법 내용이 있다. 극상위권, 최상위권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즉 전교 1등은 이렇게 공부해요. 중학생 기준에서는 고등까지 공부합니다. 즉 문법 공부할 때 내가 중등 내용에서 이제 끝나기에는 너무 내용이 적죠. 내신 공부할 때는 다른 거랑 막 같이 하니까 뭔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학기 초에 1, 2주에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1, 2주에 얘만 먼저 당겨서 똑바로 하잖아요. 그럼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자습서 평가 문제집 다 풀어도 문제가 몇 개 안 되고 이론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극상위권 전교 1등 친구는 고등까지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그러면 내공이 더 확장돼서 쌓이겠죠. 이번에 의문론 나간다 이러면 고등 의문론 책에 있는 내용 문제 가져와가지고 암기도 더 확장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럼 내공도 쌓이는데 난이도가 좀 문제에서 내신에서 높아져도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형 문제와 수능형 지식까지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겁니다. 내신이 좀 더 디테일한 경우에 고등은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모두 다 그 대치동에 있는 빡센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보면은 사실 평균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적당히 학교 수준에 맞추시면 사실 지금 시간을 그냥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공부 하나 하는 걸로 수능까지 다 잡겠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론 암기 고등 수준에서 빡세게 A시까지 다 하셨으면 수능형 문제까지 확장해서 푸셔도 자, 문제집 마더텅 제가 2400제, 500제 뭐 이런 거 추천드리는데 문제량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신 범위 기준에서 보면 즉 학기 초 1, 2주에 완성이 가능합니다. 얘는 딱 완성해놓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지식이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 추가 진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힘들지 않겠죠. 얘를 먼저 좀 끝내놨으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먼저 끝내놓는 거. 문학 같은 경우는 자, 문학이 이번 시험에서 내가 메인이다 이러면 자,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서 필기하고 막 자습서 외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하죠. 자, 극상위권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개념과 구조 딱 그 작품 나오는 거 한 학기 시험 범위 분량 특히 중간시험 기말시험 범위 분량 이제 2학기면 특히 확 보이잖아요. 그걸 한번 싹 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는 중심으로 보고 포인트가 뭐냐면 연계 문제풀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문제를 확장해서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학생들도 뭐 진달래꽃이 있다 그러면 진달래꽃 우리 학교 내신 그런 기출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교 기출문제 검색하면 또 나옵니다. 뭐 족보닷컴이나 이런 DB 사이트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런 데서 확장해서 그 작품으로 나온 문제,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작품만 아니라 그 작품과 유사한 작품들 묶어서 이제 문제를 내죠. 요런 문제까지. 특히 학군지학교나 특목자서 같은 경우는 외부 제시문을 가져와서 내가 지금 기존에 공부한 본문과 연결해서 확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합 문제를 푸는 거죠. 이런 복합 문제를 풀어서 연계해가지고 확장하는 게, 자, 수능 내공도 쌓고 선행 능력치도 쌓는 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수업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세부 분석, 그때 키워드 체크하고 뭐 시어에 대한 디테일을 한 분석하면 내가 풀었던 문제 기준으로 딱 떠올리면서, 아, 저래서 저기서 슬픔의 정서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이해도가 확 높아져서 수업 중에 공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복습할 내용이 확 줄어들고 암기할 내용들이 확 줄어들겠죠. 극상위권은 이렇게 공부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성도 있는 공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끝나면 이 친구, 다른 친구들은 내신 시험 끝나면 다 사라지죠. 이 친구들은 이런 내공 공부한 거잖아요. 내공으로 이 공부한 내용들이 살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점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비문학 영역이 이번 시험에 나온다. 고등학생 중심이겠죠? 자, 중학생들은 설명문 이런 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비문학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논리적 단계에 따라서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요건 시험 기간에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외워서 문제 푸실 수는 있어도 이 확장된 능력은 어떻게 해야 돼? 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정 수준까지 완성되기 전까지는 최소 격일로 매일 조금씩 한 제시문에서 세 제시문 정도 사이를 꾸준히 풀고 분석하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방학 땐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학기 중에 혹시 진짜 수학에 너무 바빠서 못했다, 이런 친구들 있죠. 특히 고등학생들은 내가 비문학 아직 수능 전까지 능력치 못 잡았다, 고3 때도 비문학형 문제는 내신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방학 때 반드시 이건 챙겨놓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미 챙겼어야 되죠. 못 챙겼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학만 풀세팅하다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요. 하루에 30분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 넘어갑니다. 테크닉 아시겠죠? 요렇게 순서 바꾸고 깊이를 딱 만들고 먼저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내신을 준비하면서 내공이 확 생기고 시험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영어 문법 단어 독해가 있겠죠? 문법 먼저 보시면 본문보다 이제 먼저 어법성 문제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영어 내신 공부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진도 나가면서 제시문 분석해준 거 쓰고 그거 외우고 자기 손으로 직독직해도 안 해보고 영작도 안 해봤으면서 이러고 그 다음에 그걸 달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죠. 이거는 쪼렙. 절대 전교 1등, 극상위 최상위권 못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다 시험 범위 안에 이번 내신에 들어가는 문법의 범위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땡겨서 그 문법에 대해서 더 한번 공부를 하고요. 생각보다 포인트 많지 않습니다. 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중등 교과서 기준에서 보면은 한 챕터에 2가지 문법 포인트, 2챕터 정도 나가죠. 4가지밖에 안 나가. 근데 이 한 포인트도 뭐야? 관계대명사 아니라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용법, 뭐 가정법, 과거, 이래서 되게 그 전체 챕터도 아니야. 문법서로 보면 완전 지엽적인 부분으로 문법이 들어가죠. 그런 거 내용 이론 공부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거 공부하는 게 뭐 힘들면은 상위권은 이미 아니죠. 자, 우리는 지금 전교 1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교 1등 최상위권 되는 친구들은 그 정도 내용 숙지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문 공부를 미리 들어가면 지겹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법성 확장하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법성 문제들 뭐 내신형 문제도 있고 수능형 어법형 문제도 있고 그 영역에 한정해서 풀어보면 아, 내가 어법 문제 풀 때 관계대명사로 틀리는 게 아니라 3인칭 당수 S 안 써서 틀리는 것도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법형 문제에 대한 트레이닝도 되는 겁니다. 이건 언제 완성해야 돼? 학기 초 1, 2주 완성. 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족보닷컴도 그렇고 이그젠포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문제은행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론 빨리 본 다음에 여기서 자기 그 타겟팅한 영역에 어법성 문제들 되게 많아요. 가서 쫙 풀어보시면서 막 한 진짜 100문제 넘게 있거든요. 쫙 풀다 보면 한 문제에 30초도 안 걸려요. 쭈쭈쭈 그냥 풀릴 수 있어. 풀고 채점하면 틀린 거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 걔 왜 틀렸는지 분석해보시면 그 챕터 안에 해당하는 문법일 수도 있지만 꼭 챕터 안에 해당하지 않는 문법인데
당연한 건데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찾아내시면서 어법성 문제에 대한 적합도, 적응력 이런 거 키우시면 내공도 확 만들어집니다. 단어 같은 경우는 이미 상위권인 분이 그리고 이제 상위권이 되고 싶은 마음속으로라도 상위권이 되고 싶은 분이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자, 단어, 내신 단어 정도는 사실 다 알죠. 근데 고등 들어가면 고등학생들은 내신 단어도 진짜 어려운 게 많고요. 학군지학교나 그 특목자서 같은 경우는 내신 범위에 진짜 새로운 단어, 참신한 단어들 제가 지금 지도하는 학생들 이렇게 신박한 단어들이 되게 많아? 새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 먼저 먹으셔야 돼요. 단어도 안 외우고 어떻게 시험 봅니까?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데 생각보다 뒤로 밀어요. 그러니까 본문 어느 정도 해석되고 설명 들은 다음에 나중에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밀어요. 이러면 여러분 진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이 해석을 진짜 정교하게 해줬거나 구조적인 얘기를 하거나 문법으로 확장했을 때 내가 단어 뜻을 모르는 게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 막 해주는데 단어 뜻만 받아 적고 있어. 이런 친구들은 절대 상위권 못 올라갑니다. 자, 단어, 전범위 생각보다 내신 시험 전범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단어도 모르면 이번 학기 당연히 내신 잘 못 봅니다. 1, 2주 먼저 이 단어들 먼저 씹어 먹고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위권인 친구들 이거는 기본 저는 탑재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문법형 문제 먼저 풀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부교재, 대치권 학교들은 부교재 진짜 중학생들은 좀 쓰고요. 고등학생들은 오지게 쓰죠. 진짜 너무 많이 써요. 고등학생들은 진짜 부교재, 특목자서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더 메인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문제량 진짜 많죠. 진짜 적으면 한 40개에서 많으면 7, 80개 제시문까지 이제 부교재 용어는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빨리 푸세요, 좀. 1차 풀이 하세요. 여러분 이거 수업 들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이해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모의고사처럼 문제 좀 잘라가지고 아니면 10문제, 20문제라도 잘라서 내가 한 제시문당 1.5분 뭐 이렇게 두고선 모의고사처럼 빨리 푸는 훈련을 해서 문제를 한번 쫙 푸세요. 그 다음에 뭐 오답 분석을 하든 아니든 수업 때는 이미 한번 풀어보고 보는 거잖아. 예습 효과가 이미 있는 거죠. 수업 중 분석할 때 완전 깊게 다이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시문을 수업에서 처음 봤다? 이러면 여러분 절대 전교 1등은 안 됩니다. 전교 2등 여러분 알았죠? 먼저 모의고사처럼 푸세요. 얼마나 좋아요. 같은 시간에 어차피 풀어야 되는 건데 모의고사용으로 스피드 훈련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훈련하신 거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학. 자, 중등과 고등이 조금 나뉘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는. 자, 중등. 저 중학생들은 기출 돌리기. 전국 단위 기준이에요. 대치동 친구들만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동 친구들도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낫죠? 자, 이미 상위권이야. 내가 전교 1등. 지난번엔 2개 틀려서 전교 2등 됐는데 이번에 1등 노리고 싶어. 이 친구들은 주목하세요. 특히 고등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꼭 진짜 많이 틀린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진짜 거의 고등 선행 이미 수능 1등급 받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중2, 중3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신 시험 보면 이렇게 뻥뻥 나가. 과학영지고 준비한다는데 내신 시험 봤는데 B 나와. 대치동은 너무 많습니다. 자, 이 친구들. 자, 이번 전략 집중해 주시면 이번 시험 완전 성공적으로 보실 거예요. 자, 기출 돌리기. 자, 특히 서울 아닌 비수도권 학생들은 클래스를 약간 더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내신 정도 내가 문제를 맞춘다 이러면 여러분이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런 명문대는 못 갑니다. 왜냐면 내공을 키워놔야 내공 키운 애들이랑 승부를 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명문대라는 건 우리가 전국 단위로 가는 거니까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클래스를 너무 낮추지 마시고요. 우리 학교 수준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내가 강남권까지 몰라도 서울권 문제 정도까지는 푼다 그러면 서울권 문제 뭐 족보닷컴 말고도 다른 사이트도 족보닷컴에서도 이거 문제는 그냥 무료인 거 아시죠? 이거 볼 수 있어요. 기출문제 푸는 거 적어도 내가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고 있어도 2, 3일에 한 개 정도는 시간 제한해서 푸시고요. 여기서 하나 테크닉 더 들어갑니다. 시간 줄여가면서 보세요. 진짜 다 맞는 친구들은 자, 시험 시간을 풀로 쓰지 않습니다. 그 시간 훨씬 전에 일단 1차 풀이 다 끝나고 검사하네요. 그래서 100점을 만드는 거죠. 오류 확률을 확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연습, 요 연습하는 게 이 중등 수학에서는 포인트가 되고요. 극상위권을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고등은 기출 돌리기 똑같은 게 아니죠. 이 친구들은 근데 기출 돌리기인데 내신에서 내가 일정 점수를 확보해서 수시로 가는 게 저는 퍼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략이라면 인근 유사 수준 기출을 지금부터 나 선행하느라 시간 없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내신 만치면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고3 거 지금 돌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2 학생 여러분, 고1 학생 여러분. 그쵸? 지금 이거는 최소한 학원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도 저는 이거는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기출 돌리기. 그러니까 중하위권 얘기는 아닙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기출 돌리기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2, 3일에 한 개씩 정도 시간 제한해가면서 시간 줄여가면서 푸시고 여기 꼭 하나 더 들어야 되는 거. 중학생인데 상위권인 친구들은 사실 문제집 오답 재풀이 안 해도 재풀이 오답률 자체가 높아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다릅니다. 예전에 내가 선행하느라 풀었던 문제집까지 다 끄집어내서 내가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이제 정교한 논리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고난도 문제 접근 능력뿐만 아니라 실수 줄이는 훈련까지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실수의 패턴과 유형들이 있어요. 난이도가 쉽건 높건 그걸 찾아서 특히 푼지 오래된 문제집일수록 내 단점들을 담고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걔 다시 풀면 너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거 오답 재풀이는 꼭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전교 2등이었는데 1등으로 딱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대치동에서 최상위권 학생은 내신 풀세팅 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전국 단위에서 보면은 뭐 대치동은 뭐 내신 학원들로 뭐 풀세팅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실제로 최상위권은 풀세팅 하지 않습니다. 그럴 틈도 없고요. 자, 중등 풀세팅하는 친구들은 고등 가서 망하는 게 특입니다. 자, 요거 진짜 제가 왜? 공부 내공이 없으니까 물어보시잖아요. 자, 공부하는 방법 모르죠. 왜냐면 떠먹여준 컨텐츠 먹는 것만 익숙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부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고요. 부재는 없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쉬운 컨텐츠도 내 힘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못 먹었어요. 그러면 고난도 컨텐츠가 그게 될까요? 자기주도 학습 안 되면 고등 때 극상위권, 최상위권 되는 거 힘든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만이라도 좀 쉬운 컨텐츠로 하는 내신 시험은 내 힘으로 도전해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 정말 중요한데 시행착오를 겪는 걸 중학교 때 이미 끝내지 않으시면 고등학교 때 시행착오는 정말 아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넘어지면 잘 안 까져요. 살이 약해도 키가 작잖아요. 덜 다쳐. 그런데 왜 큰 다음에 넘어지면 뼈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시행착오 겪어보고 도전하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도전해서 내 힘으로 내가 시험을 완성하는 거 단점들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주는 곳이 아닌데 티칭으로 막 때려박아서 내신 시험을 만들어준다 이런 곳은 가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접수합니다. 제가 열심히 답변 달아드릴게요. 지금 답변 못 드린 분이 몇 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달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교육고민 상담소 그 질문이 많지 않아서 아직 오픈 못했는데 많이 달아주시면 교육고민 상담소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맘과 홍콩러를 위한 대치동 장원장 시즌7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완전 무결한 전교 1등급 내신 공부를 응원합니다. 화이팅!